자, 여러분은 지금 소통 테이너 오종철 그리고 욕 테라피스트 이영석이 진행하고 있는 꼴찌들의 통쾌한 승리 117회 우리 주식회사 로킷의 유석환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한번 주시죠. 네. 오. 저는 이때 그 얘기 들으면서 저는 예전에 막 정주영 회장도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조선소가 네. 지어지지도 않았는데 배 수축 계약부터 받았던 맞아요. 저 그 이상의 스토리거든요. 네. 한번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어떻게 그때 사실은 셀트리온은 남의 약을 생산해 가지고 스텝 바이 스텝으로 크겠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네. 그 고객사가 하나밖에 없었는데 거기에 CEO가 바뀌면서 12월 31일 날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팩스를 보내서 계약이 해지가 돼요. 와. 근데 바이오 쪽에서는 남의 약을 생산하는데 준비하는데 3년이 걸리거든요. 네. 그 얘기는 3년 동안 매출액이 없다. 네. 그리고 셀트리온에 월급을 주고 공장을 돌리려면 최소한 700억이 필요했어요. 그럼 곱하기 3하면 네. 2,100억이에요. 있어야 돼요. 근데 어떤 미친놈이 3년 동안 매출액이 없는데 2,100억을 투자하겠냐고요. 너 써라 하고 갖다 주는 사람은 한 명도 없죠. 없습니다. 은행은 비가 올 때 우산을 뺏어가는 데가 은행이고 네. 비가 안 올 때 우산을 빌려주는 것이 은행이에요. 그래서 급하지도 않은데 돈 네. 꺼가라 그러고. 그래서 결국은 망한 거죠. 네. 그래서 뭐 굉장히 스토리가 길지만 짧게 얘기하면 없는 약을 들고 가서 팔았어요. 팔아가지고 어떻게? 7,500원을 받아서 그 돈을 가지고 이 약을 개발하고 생산해서 임상을 해서 2년 반 뒤에 갖다 줬습니다. 아니 없는 약을 판다는 게 사실은 이제 약이라는 종류가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그 약 중에 어떤 약을 선택했고 그 약을 왜 우리가 그리고 해야 어떻게 되는지. 약도 안 줬는데. 그렇죠. 그게 이제 저도 재미있는데 네. 처음에 안 될 줄 알았었어요. 근데 방법이 약이 없잖아요. 네. 그리고 돈은 필요하고. 그러니까. 뭐래도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제품을 팔면 여러분은 언제나 을입니다. 네. 그렇지만 여러분이 비전을 팔면 여러분은 언제나 갑이에요. 네. 예를 들어서 이 물병이 암만 잘 만들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삼성한테 가서 제가 물병이 이게 굉장히 물이 좋은 건데 꼭 사십시오 하면 야 이게 마음에 들어 안 들어 뭐 하면서 트집을 잡는데 맞아. 비전을 팔면 내가 어마어마한 물이 있는데 이 약은 전 세계의 여성들에 들어가는 유방을 치료하는데 네가 지금 케미칼 약을 팔고 있는데 바이올로지 약을 팔면 이익을 이만큼 더 벌릴 수 있다. 그게 비전 넘버 원. 예. 비전 넘버 투는 지금 네가 돈을 버느라고 그동안 나쁜 짓을 한 게 무지하게 많은데 제약회사를 하면서 네가 싼 약을 가지고 국가 예산이 1,000억밖에 없는데 그럼 500명밖에 못 구했는데 우리 이거를 약을 하면. 가져가면 약값이 반값이니까 500명을 구하는 게 아니라 1,000명을 구할 수 있다. 네. 그럼 네가 그동안에 나쁜 짓 했던 거를 죽었을 때 신 앞에 가서 다 퉁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건 천당에 들어가는 티켓이다. 네. 그래서 굉장히 그 인간을 살린다는 비전 네. 와. 그다음에 세 번째는 네가 지금 약을 사고 있는 데는 모노폴리로 독점인데 우리가 하나 더 얼터너티브를 치면 넌 양손에 떡을 쥐고 의료 독립을 이룰 수 있다. 네. 그러면 이 세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그 세 가지 비전을 얘기를 해서 돈을 받았죠. 아니 얘기를 한다고 해도 아니, 그렇다고 가서 돈을 줄 거냐? 안 주죠. 절대 안 주죠. 네. 절대 안 줍니다. 그럼 맨 처음에 찾아간 곳이 그렇게 비전을 내가 만들어 놓고 회의 다 끝내고 찾아간 곳이 어디예요, 대표님? 처음에는 이제 세계 1위서부터 12업체를 다 쫓아다녔는데 네. 그게 이제 12월 31일 날 받았으니까 네, 네. 급하니까 1월 둘째 주부터 이제 세계를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구정 전 설날 전까지 한 달 반을 돌아다녔는데 네. 세계 10대 업체한테 돌아가서 네. 그런 뻥을 쳤더니 네. 전부 문간에서 쫓겨났어요. 어떤 미친 놈이 약이 성공할 확률은 5%도 안 되는데 네. 그 약을 존재하지 않는 약을 줄 테니 돈을 뭐 먼저 1억이라도 줘라. 주는 사람이 없는데 저는 한술 떠줘서 100억, 1000억을 달라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전부 안 주죠. 네. 그래서 판세를 보니까 얘네들은 아니구나. 해가지고 이제 작전을 바꿔서 각 나라에서 1등에서 10등짜리를 컨택트 해가지고
사실은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네. 자기가 믿는 것을 팔면 비전이고 예. 자기가 믿지 못하는 걸 팔면 사기예요. 예. 그래서 이 약이 생산돼서 훌륭하게 된다는 걸 내가 확신이 있으면 예. 그 사람한테 확신을 딜리버리 할 수 있지만 네. 내가 돈이 없어서 그냥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는 약을 판다. 네. 이건 사기다. 그건 사기예요. 그래서 팔기 전에 이것이 실패할 수 있는 리스크를 다 리스트업하고 네. 그것이 제가 바이올로지스트는 아니지만 하나를 다 확인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이 약이 40가지의 테스트를 거쳐서 오리지널 약하고 거의 99%가 같다. 그래서 이미 이 정도면 7, 80%가 같다. 근데 그건 몸 밖에서 한 테스트고 예. 이런 거는 몸 안에서 해야 되는 거군요. 그래서 사실 약은 개발도 안 한 거잖아요, 사실은. 그때 이제 막 시제품이 나오고 있었죠. 네. 나오고 있었고. 그래서 결국에 가서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자기가 무엇을 비전을 얘기하려면 그 비전에 대해서 100%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그 비전을 망가뜨릴 여러 가지 요소들에 대해서 자기가 일일이 딥다이빙을 해가지고 이것이 문제가 뭔지 그다음에 그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분명하게 세워서 그래가지고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절대 제가 하지 말라는 게 맨 땅에 헤딩하지 말아라. 예. 그것처럼 멍청한 짓이 없습니다. 맨 땅에 헤딩해봐야 자기 머리만 아파요. 네. 그다음에 자기가 이 약이 생산될지 허가가 날지 모르는데 어떻게 가서 팝니까? 네네. 그러면 이 약이 허가가 안 날 가능성에 대해서 10가지를 다 놓고 네. 그걸 다 체크를 해야 돼요. 네. 다 체크를 하면 상대편이 뭐라고 얘기만 하면 뭐라고 얘기를 하면 얘기가 되죠. 네.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신금이 나옵니다. 네. 자기가 믿으면 여기에 기타를 울리면 상대편의 마음속에 기타가 울려요. 그래서 처음에 그런 확신을 딜리버리하면 상대편이 5, 60%는 믿습니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 미팅을 하면 7, 80%를 믿고 나머지 세 번째 미팅을 하면 남는 거는 가격 문제만 남아요. 네. 그럼 가격 문제는 플러스 마이너스 깎아주는 거니까. 네. 결국은 비전을 판다는 것은 자기의 확신을 판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럼 자기의 확신을 판다면 매일 뭐 교회 가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이 비즈니스에서 나올 리스크, 자기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실패할 가능성에 대해서 모두 점검을 하고 그거에 대한 대책을 세우면 이거는 실패할 수 없다는 걸 자기가 확실하게 믿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 약을 안 사는 놈이 바보가 되는 거죠. 네. 왜냐? 이 약을 사면 넌 부자가 될 수 있고 그렇지. 천당에 갈 수 있고 의료 독립을 누릴 수 있는데 이걸 안 산다. 그럼 넌 미친 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넌 정말 멍청한 놈이다. 너는 안 하면 네 회사가 망할 건데 이 약을 안 한다는 건 안 정말 한다는 건 말도 안 되고 너 그동안에 진 죄가 얼마나 많아. 근데 이걸 하면 천당을 갈 수 있고 그다음에 국가의 의료 독립을 누릴 수 있는데 이걸 안 해? 그럼 넌 멍청한 멍청한 놈이야. 거야. 그래서 그건 약을 팔 때 제가 의뢰해서 판 적이 없어요. 나는 너의 구세주다. 네. 그러니까 너는 나를 만난 거를 행운으로 알아라. 언제나 저는 그런 갑에서 팔았지 의뢰서 파는 적이 없어요. 박수 한번 주세요. 와. 아니 그렇게 해서 결국은 약도 다 나중에 팔았습니다. 네. 팔아서 처음에는 한 1,500억만 받으면 정말 어떻게든지 굴러가겠구나. 회사가 2천억 필요하니까 1,500억만 받고 나머지는 어디 가서 좀 꼬우면. 그런데 하다 보니까 2년 반 만에 7,500억이 벌리더라고요. 우와. 박수 한번 주세요. 7,500억을 벌린 게 아니라 받아오신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판 적이 없어요. 네. 그 회사들을 구해줬죠. 진짜 세상을 살리신 거예요. 그분들 부자 만들어 준 거잖아요. 만들어 드렸잖아요, 네, 정말로. 그런 거죠. 지금 그 사람들은 7,500억 이상을 벌었잖아요. 당연하죠. 그리고 죄 씻김도 받았잖아요. 그럼요. 야, 다 천당 가실 거예요, 그분. 그러니까. 그래서 항상 기억하실 때 물건을 팔려고 하지 말고 비전을 파시고 그 다음에 갑의 위치에서 파십시오. 을의 위치에서 파는 순간에 견뎌내질 못해요. 내가 믿는 걸 팔면 비전이고 내가 믿지 않는 걸 팔면 사기다. 야, 박수. 근데 오늘 나오시는 분들을 네.
지금 저희가 얘기를 다 못 나눴어요. 지금 또 사실 셀트리온 얘기도 셀트리온이지만 지금 로킨 얘기도 지금 엄청 남아 있거든요. 장난 아니에요. 저희가 갔는데 네. 3D 프린터로 집도 져요. 더 놀라운 사실은 다음 2부 때 모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대표님 또 나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아우! 와우. 왜냐면요. 유석환 대표님을 만나야 우리도 백일 앞이 보이거든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꼭 한번 다시 한번 모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여러분들의 시간입니다. 오늘 유석환 대표님하고 첫 번째 만남에서 여러분들 야 나는 정말 와 오늘 진짜 완전 오늘 뒤통수 맞으셨죠. 오늘 사실 오실 때는 두 분 다 조성이 유석환 누구야? 누굴까 이렇게 오셨는데 지금은 완전히 얼굴 표정들이 아마 달라지셨는데요. 광팬 되실 것 같아요. 자 나는 정말 우리 유석환 대표에게 미션 안 받으면 나 오늘 잠을 못 잘 것 같다. 자 또 우리 남자분 두 분, 세 일어나세요. 분, 네 분. 자 일어나세요. 뒤에까지. 자 일어나세요. 자 이렇게 자 가위바위보 저하고 합니다. 자 가위바위보. 아 우리 남자분 네, 나오세요. 나오세요. 박수 한번 주세요. 본인 소개. 예, 저는 용인에서 프로그래머를 하고 있는 김동원이라고 합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김동원님. 안녕하십니까? 머리 파마는 어디서 하셨어요? 이게 제 생머리입니다. 생머리예요? 타고나셨죠. 잘 나왔다. 잘 나왔어. 네. 오. 자,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예, 올해 만 33입니다. 33. 예, 결혼하셨어요? 아직 안 했습니다. 안 했어요. 좋습니다. 여자친구 있으세요? 예, 있습니다. 있어요? 예. 사귄 지 몇 년 되셨어요? 좀 오래됐습니다. 몇 년이요? 6년 됐어요. 6년. 여자친구 자랑 두 가지만 해주세요. 첫 번째, 엄청 예쁘고요. 엄청 예쁘고요. 그럼 같이 오셨어요? 아니요, 아직 아, 못 갔습니다. 그러니까 엄청 일하고 예쁜 분이 안 계셔서 네, 안 계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두 번째, 저를 많이 이해해 줍니다. 좋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자 우리 유석환 대표님께 어떤 거를 듣고 싶으세요? 정말 저희가 한치 앞을 내다보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프로그래밍 하면서 제가 공부하고 계속 앞을 내다보려고 하는데 그 앞을 내다본다는 게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떤 때는 제가 정말 저도 모르게 이건 정말 남들 다 안 하고 남들이 다 안 해야 될 일들인데 제가 했는데 그거에 성공한 적이 있었고 또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거는 이제 다 남들이 하는 길을 따라갔는데 실패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제가 앞을 내다볼 때 어떤 거를 보고서 결정을 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얘기해 주셨을 때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자기가 배우고 공부했던 거를 그러니까 어떤 뉴스나 이제 그런 걸 다 떠나서 자기가 생각했을 때 상식적인 선에서 옳다고 여기는 길을 가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얘기해 주세요. 구체적으로 내 상식을 좀 더 확장시킬 수 있는 예, 방법이나 맞습니다. 예, 구체적 내가 실행할 수 있는 가장 하나만 요구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왕십리 가셔야 되고요. 10만 원 요즘 좀 오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0만 원. 아니, 저희도 이제 추천 하나 해드리면 홍대의 태경 사주 카페라고 2만 원만 내시면 해결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는 인간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뭐 여러 쪽 중에 하나가 이제 진화 생물학인데 우리가 인간이 50만 년 전에 태어난 지금 인류가 그래서 신석기 인류가 이제 10,000년 전에 생겼는데 우리 몸속에는 이제 DNA가 다 있고요. 그래서 인간은 5개의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DNA 욕망인데 첫째는 종족 번식이 이제 섹스고 두 번째는 그러고 나면 그 먹고 살아야 되니까 헌팅이라든지 아니면 뭐 돈을 번다든지 하여간 수렵 문화죠. 아니면 농사를 짓는다든지 세 번째는 이제 애가 나오게 되면 걔를 양육하는 거. 그 다음에 먹고 나면 양육도 되면 그래서 얼룩강아지, 얼룩소 뭐 이런 게 그 인간의 본능 중에서 그 귀여움에 반응하는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여자들은 그래서 그 귀여운 거에 대해서 반응을 하도록 DNA가 지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게임입니다. 그래서 게임은 펀 앤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앞에 세 가지 욕망이 채워지면은
게임을 하고 맞아. 폰 앤 엔터테인먼트에서 지금 이러는 한류는 한국이 먹고 살만해졌다 네. 하는 다른 인다이렉트 에비던스고요. 그러고 나면 자기가 세지면 남의 영토를 뺏으러 갑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 5가지 욕망이 있는데 인간이 하는 대부분의 행동은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예를 들면 게임이 발전하는 이유는 뭐 국가에서는 뭐 게임이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그거는 우리 DNA에서 하나의 노는 행위이기 때문에 폰 앤 엔터테인먼트나 한류나 이거 다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인간의 욕망이라는 관점에서 어떤 사물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풀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를 들면 그 3D 프린터도 어느 관점에서 그것을 어떤 사람들은 그냥 XYZ의 뭐 테크니컬한 관점에서 보지만은 저는 다른 관점에서 보려고 노력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면 미리 가서 포지셔닝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도 그렇고 결국 뭐 프로그램에도 3개월, 6개월 되면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배워야 될 거고 굉장히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배울 거고 어느 쪽으로 갈 거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면은 아마 뭔가 좀 보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미션 정리해 드릴게요. 이거 저희 꼴통쇼 네. 페이스북 페이지가 있어요. 예. 거기에 올리셔야 되거든요. 뭐냐면 본인이 지금 프로그램 하고 있는데 내가 과연 앞으로 유석환 대표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싶은 것인가를 먼저 정의 내리세요. 그리고 네. 정의도 내리고 그 프로그램 지금 하고 있는 내 분야에 잘하고 있는 사람 10명 리스트를 만들어서 오케이. 그분들하고 식사를 하세요. 네, 해보겠습니다. 해보세요. 꼭 올리세요. 아셨죠? 예,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올리시겠어요? 네, 될 때까지 올리겠습니다. 될 때까지 올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00일 될 넘으면 안 때까지 된다니까. 올리겠습니다. 100일 안에 해야 된다니까. 100일 안에. 알겠습니다. 100일 안에. 아셨죠? 예, 알겠습니다. 자, 꼭 일어나고 박수 한번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끝으로 또 인사 한 말씀 해주시고 다음 2회를 또 이제 기약해 주셔야 되니까 오늘까지만 일단 마무리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별 볼일 없는 얘기를 늦은 시간까지 좀 들어줘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저는 제가 말한 것보다 여러분의 열기에서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다시 젊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와우. 감사합니다. 우리 유석환 마스터에게로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우. 유석환. 유석환. 유석환.